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뭐 제로 금리죠.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 확정하면서 850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7천억입니다. 7천억 850조 맞습니다. 그렇죠. 한화로. 그렇죠. 네, 7천억 달러. 네. 그렇다면 일단 이 상황, 이 전반적인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글로벌 증시 진짜 바닥은 어디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나 아주 가까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풀리는 돈은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풀립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제가 좀 말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 올 하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내일 모레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하반기는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0bp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1%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7천억 달러를 채권을 매입하겠다. 5천억 달러는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고요. 2천억 달러는 모기지 증권, 주택담보증권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 단어를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어떤 단어를 빼셨나요? 최소 7천억 달러입니다. 최소. 그다음에 재할인율 창구 금리도 0.25%로 내렸고요. 예금 기간의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공격적인 방법 아닌가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와 수업을 갖다가 캐나다, 뭐 영국, 일본, 그다음에 ECB, 스위스랑 좀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네네. 그렇게 공격적인데 일각에서는 네네. 10년 주기 금융 위기설. 네네. 오늘 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쭉 봤는데 네네. 위기설이 굉장히 막 언론을 통해서 네네. 스물스물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네네. 형국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명료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네. 왜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그렇죠. 경제 전문가마다 다 판단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뭐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마다 또 판단이 틀릴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 7시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7시에 딱 들어갔더니 7시가 아니라 7시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했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채 또는 CP. 이것도 이제 단기 회사채입니다. 통칭해서 회사채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일본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매입이 계획이 어떠하냐.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힐드 채권, 예를 들어서 비우량 채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의 채권, 이걸 비우량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답이 아주 그 파월 의장이 아주 요묘합니다. 명료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이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렇죠.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 국채나 뭐 소위 공채, 부동산 채권 매입은 가능한데 우리에게 회사채 매입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이 회사채 매입이 제일 중요한데 권한이 없다. 뭐 이해하겠습니다. 법률로 그러하면 그럼 단어 사용이 아주 특이해요. 안 할 것이다. 관심 없다가 아니라 권한이 없답니다. 그러면 권한을 부여하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부가 좀 나서야 될 때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죠. 예, 연준에서 나온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빨간 원이 이제 그 스프레드가 치솟는 건데요.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우량 채권의 금리에서 우량 채권의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량 채권이 10%다라고 하면 네. 우량 채권은 이자를 작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5%다라고 하면 10-5에서 5다라고 해서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비우량 채권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좋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네. 옛날에는 너한테 내가 10% 이자를 받고 빌려줬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해.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야. 너 15% 내.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의 상승, 저 그래프의 상승이 과거 2008년 스프레드의 상승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는 상업은행, 소위 말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네.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업은행 자산에서 현금으로 바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그때는 3%였는데 지금은 10%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이 주택 그 채권 관련해서 파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GDP의 예를 들어서 한 6%가 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셰일가스의 저 그 채권들은 GDP의 0.6%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보든 오른쪽으로 보든 위에서 보든 아래서 보든 어느 면으로 봐도 이 채굴 업체들이 낮은 유가로 인해서 부도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 생각엔 없습니다. 네, 제 생각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은행의 이 건전성을 위해 2중, 3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은행이 멀쩡하면 사실은 이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는 예, 단연코 그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